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신도 폭행 사건으로 요즘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정명석 씨에 대한 사주풀이 해보기로 합니다.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1999년 그 여신도에 대한 뭐 추행이나 간음, 뭐 공금 혐의로 검찰에 내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홍콩을 거쳐가지고 뭐 대만, 중국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2007년에 베이징에서 체포돼가지고 2008년에 강제 소환되고 그 다음 해인 그 2009년에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돼가지고 만기 복역을 한 후에 2018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밖에서 쭉 지내고 있는데 2022년 10월에 해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그 고소 고발돼 가지고 구속 기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 그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 나는 1만 명을 성적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게 뭐 지상 목표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뭐 참 대단한 배포이고 또 대단한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양력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1945년 3월 16일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45년이면 해방이 막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해방이 막 되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음력으로 풀이하게 되겠고요. 그 학력은 진산국민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는데 쭉 찾아보니까 나중에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한 것도 같더라고요. 자, 1966년에는 베트남 전쟁 때 백마부대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고 또 월남 참전 중에는 뭐 훈장도 제법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1981년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겠고 1983년에 그 위슬레 신학원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8개 교회를 창립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1986년에는 그 대한예수교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1991년에는 요즘 그 말썽이 되고 있는 자연수련원인 그 월명동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1998년에는 그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게 되고요. 2001년이면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인데 스리랑카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도 나오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같은데 뭐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03년에 그 한국 검찰에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2007년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국내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008년에 이때 같으면 국내로 압송돼 가지고 아마 그 구금돼 있는 생활 같은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를 뭐 역임했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추정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총재로 초대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2009년에 그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출소해서 쭉 지내고 있는데 2022년에 성폭력 혐의로 다시 고소돼 가지고 현재 구금된 상태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이런 프로를 방영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홍콩에 거주하는 뭐 해외 여신도 뭐 29살 여자가 자기 얼굴도 그냥 드러내놓고 고소 고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좀 한이 깊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장면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정명석 씨에 대한 사주팔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1945년 3월 16일 출생한 경우니까 자, 을유년, 자, 경진월, 병인 1에 태어난 그런 명조입니다. 출생한 시간은 모르니까 시수는 비워두고요. 사주 8자가 아니고 3주 6자만 가지고 판단해 보기로 하죠. 공부를 위해서 격국하고 신강신약 더불어 용신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격국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격국은 이 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월지의 시장간 중에 투출한 십성을 격국으로 삼는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신월의 그 여기인 정인인 을목이 이렇게 그 연간에 투출했으니까 정인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강신약은 여기 일간이 병화죠, 그죠? 일간의 세력은 자신을 생조하는
목오행이나 목생화죠. 그죠? 그다음 자신하고 같은 요 화오행이 자신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을목이지만은 이렇게 을경합으로 여기는 금기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 을목은 금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세력은 여기 임목만 자신의 세력이고,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비록 토기운이지만은 임묘진 봄의 석 달 가운데 늦봄에 속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화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인성이 아니고 식신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의 점수를 줍니다. 결국은 여기 한 20점, 여기 15점 정도에서 35점 정도로 보면은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신약한 명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정인격으로 나와 있죠. 그죠? 요렇게 그 인성이 정인이 이렇게 연간에 투출했으니까 정인격인 명조고, 일간을 도우는 세력이 임목이 자신의 세력이고 진토가 한 절반의 기운으로 도운다고 보면은 신약한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한 명조에서 그 용의신은 인성과 비겁이 용의신이 됩니다. 인성 같으면은 여기 목오행이 되겠고요. 비겁이면은 자신과 같은 오행인 이런 화오행이 용의신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의신은 이렇게 목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신하고 구신은 용의신을 극하는 어떻습니까? 금기운과 수가 기신과 구신이 되겠고, 그 나머지 기운인 토오행이 한신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한신 같은 경우에도 화생토로 내 힘을 이렇게 빼는 그런 기운이니까 뭐 설계한다고 그러죠. 신약한 명조에서 자신을 도우지 못하는 그런 세력은 전부 기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토오행도 기신 반열에 두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조 보시면은 여기가 일간이죠. 그죠? 일간이 자기 자신으로 보고, 그 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몸이나 아니면 배우자, 가정궁 이 정도로 봅니다. 여기 일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여기 일주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가정궁이니까 차선으로 가장 중요한 궁위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과 같이 큰 불이라 가지고 뭐 A도 바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지만은 그 과장도 좀 심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그런 영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끈한 타입이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를 잘하지만은 참을성도 좀 부족하고 비밀을 좀 간직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끈한 불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욱하는 성정은 있지만은 뒤끝은 좀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솔직담백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격도 지니지만은 그 욕망이 지나쳐 가지고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 있겠고, 남자 사주의 요 일지는 배우자궁이니까 처궁입니다. 처궁에 그 인성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인성은 모친이죠. 그죠? 그 처궁에 모친이 와 있으니까 고부 간의 갈등도 좀 심할 수 있겠고, 더불어 그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명조가 요 병인 일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명조의 그 사주적 특성 좀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양의 기운이 이렇게 4개고, 그죠? 음의 기운이 2개니까 당연히 그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볼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외양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사주 플러스의 운세력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적인 성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또 능동적인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현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강하지만은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또 유연성과 융통성은 좀 부족한 그런 성향이 이 외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은 외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직업이나 아니면 재물운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재성이 상당히 강한 명조죠. 여기가 오행도인데 오행도에서도 보시면은 재성이 3개고, 그죠? 관성이 하나입니다. 여기 재성이 3개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진유합이 됩니다. 진유합이 되면은 원래 금기운으로 바뀌지만은 여기 월지 진토에 여기인 정인 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해 가지고 정인의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진유합으로 금기운으로 바뀔 리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진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유합으로 금기운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떻습니까?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금기운이고요. 여기 진토의 상당 부분도
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 가지고 금 기운이 적어도 3개 반, 4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재성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죠? 재성이 편재와 정제가 이렇게 혼잡한 경우니까 재성 혼잡의 의미도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재성이 그 혼잡하고 또 재성이 과다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나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부 갈등도 좀 심할 수 있는 게 재성 과다 또는 재성 혼잡의 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재성이 혼잡하면 그 판단력과 결정에 장애도 오기 쉽겠고, 또 선택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그 지나친 탐심이나 도박 심리로 인해 가지고 재물에 대한 집착도 크고, 또 공짜 심리가 강해 가지고 투기나 도박에 손대기도 쉽겠고, 또 도덕성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도박성도 좀 나타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그 재성은 또 여자죠, 그죠? 여자다 보니까 이성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그런 명조가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성인 수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렇게 그 수가 전혀 없다 보면은 휴식기를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어 가지고 과로로 인한 문제도 따르기 쉽겠고, 또 수가 부족하면은 수렴하거나 모으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가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학문이나 재물을 모아 나가는 저축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 특성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양적인 성향이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고, 그죠? 또 재성 혼잡과 무관성이죠, 그죠? 요런 명조다 볼 수 있겠죠. 그 양적인 성향이 강하면은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꺼리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그런 명조일 수 있겠고, 또 재성이 혼잡되면은 그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탐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관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신을 그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관성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도나 규율, 규칙 같은 거 상당히 무시하기 쉽겠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은 도덕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고 추구하려는 그런 영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성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나 재물에 대한 그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도 연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런 명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모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은 그 자동차에다가 탄약을 싣거나 무기를 실어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면은 전차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에다가 농작물을 실으면은 농사용으로 쓸 수도 있겠고, 그 자동차에다가 범죄 도구를 실으면은 범행 도구도 됩니다. 이렇듯이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다 볼 수 있겠고, 그 자동차를 본인이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게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혼잡에다가 무관성인 이런 명조가 주변 환경이나 성장기 과정이 조금 좋지 못하다 보면은 여자 문제로 좀 시달리거나, 또 명예나 삶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명조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여기 재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가 다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그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인해 가지고 그 탐심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쉽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관성이 전무하다 보니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규율이나 도덕심도 좀 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나 투기 도박 같은 일에 손대기도 쉽겠고, 특히 그 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명조다 보니까 불법적이거나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쉽게 손을 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법과 도덕을 좀 무시하고 여자를 이용한 재산 축적이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일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대운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묘대운부터 여기 갑술대운까지는 보편적으로 평운 이상으로 좋은 운입니다. 이렇게 좋은 운인데 요 갑술대운의 끝부분, 여기 갑술대운의 끝무렵인 2009년, 여기가 2009년이죠, 그죠? 요 기축년, 여기 2009년에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운이 끝나는 이런 부분이나 세운이 끝나는 그런 달들은 교운기라고 합니다. 이 교운기에는 지나간 10년의 기운과 또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 많이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운기에는 이런 일반적인 운보다 상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0년형을 살고 2018년, 여기가 2018년이네, 그죠? 요때 출소를 해가지고 쭉 지내고 있는데 2022년, 여기죠, 그죠? 2022년 10월 달에 그 해외 여신도 폭행 혐의로 다시 고소 고발돼 가지고 다시 구금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임신대원 보시면은 여기 천간은 이렇게 병임충이죠, 그죠? 지지는 이렇게 인신충입니다. 이렇게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 이런 기운이 천충지충운이라 가지고 천지충운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지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지는 그런 운이라 가지고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 건강 이상, 손재수 같은 이런 일들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 또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좀 낮추는 것이 좀 상책인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민운이 오니까 여기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임충이죠, 여기도, 그죠? 병임충인 이런 운이니까 대운이 이렇게 나쁜데 세운까지 상관이 이렇게 병임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 다시 또 고소당해 가지고 구금되는 그런 사태가 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가 계묘대운인데 이 계묘년부터 여기 정민년까지는 보편적으로 좋은 운입니다. 용의신운으로 쭉 흘러가지고 좋은 운인데 여기 을사대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임목하고 세운에 여기 사화하고 대운의 신금이 이렇게 인사신 삼형살이 되죠. 이렇게 삼형살 운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삼형살 운에서는 뭐 관제로 인해 가지고 구금당하는 뭐 그런 신세도 생길 수 있겠고, 홍사로 인해 가지고 그 장기간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남녀 관계에서는 이별수도 따르는 이 삼형살 운에서는 그 명리학에서 최악의 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대운은 또 천충지충운이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고 그랬죠. 81살 2025년 을사년이죠. 81살 을사년에는 또 더 한층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84세 85세는 여기는 인신충이고요, 여기는 인유원진이죠. 요런 때도 여자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운함 살펴보기로 하죠. 보편적으로 해마다 양력 2월달부터 양력 6월달까지는 좋은 운으로 흐르게 되겠고요. 양력 7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는 기신운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력 6월달이 이렇게 병임충이 되는 이런 기운이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갈등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양력 8월하고 9월은 그 해마다 여기는 인신충이고요. 9월달은 이렇게 인유원진이죠. 이런 때도 그 운세의 기륜과 상관없이 가정 문제나 여자 문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경명석씨의 사주를 쭉 풀이해 봤는데요. 이 사주 풀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주 풀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주를 어떻게 대입해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자신의 사주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놓고 풀어보시면은 자신의 사주나 운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지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운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각 운들이 이렇게 길흉이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운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대용으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대용으로 나오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2025년이죠. 여기 을사년인데, 그죠?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안 보이나?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용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인신대운으로
천중지충운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세운이 이렇게 을사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인신사 삼명살까지 겹치는 이 해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주 플러스의 운세력은 사주 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자신의 사주 쭉 대입하시면은 한눈에 이렇게 봐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천충지충, 여기는 원진살,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고, 여기는 지지충이고, 여기는 원진이죠, 그죠? 요런 때, 여기는 삼형살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되는 뭐 해나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이나 아니면 오름 같은 거 바로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면은 자신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각각의 설명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철학관에 가서 보시는 그 이상의 풀이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사주 플러스의 모든 프로그램과 포스팅된 그런 자료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나 궁금하시면은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의 그 사주 풀이도 하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